이거 아이들 요거 문제 이렇게 보고 나니까 아마 이제 그 말기 그 글귀에 대한 이해고에 대해서 좀 실수를 하는 아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동그라미 크기를 똑같이 하거나 면마다 개수를 달리하거나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실수를 해서 어긋난 아이들 그림이 상당수 너무 많더라. 그런 거. 그리고 형태는 정육면체 형태여서 형태에서의 차이라기보다는 하나는 꽃무늬 패턴이 있고 하나는 거울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 하나는 구멍이 나 있다라고 하고, 그럼 그림을 그리는데 3개밖에 못 그린다라고 하고, 이거는 다분히 뭐 뛰어난 패턴과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려야 된다라기보다는 소재에 타공되어 있는 소재들의 특징이 무엇이니 그것을 어떤 연출을 통해서 시각화하거나 아니면 거울 육면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니 그거를 시각화하거나, 이 3개의 요소들이 상호 관계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두고 그림을 그리는 게 문제 의도의 방향 아닐까. 거울도 이런 특성은 있잖아요. 면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울하고 면이 2개가 있는 거울하고는 특징이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에서는 하나의 상이 대비돼서 보이기도 하지만 2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이 분할되어서 1대 다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들을 이해하고 그린 내용이 있냐 없냐 이런 거나, 거울은 그래서 뭐 또 반사만 시켰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 같진 않고요. 그 실상하고 반영되어 있는 상하고의 대비 내용이 의도적으로 좀 드러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일단 이렇게 실물로는 뒤통수가 보이면 상으로는 앞면이 보인다든지, 그래서 실과 이게 반영된 상에 대한 대비, 아니면 내 옆모습인데 여기서 반사된 거는 다른 시점의 내용이 나온다든지, 나는 하나인데 반사된 걸 보니까 2개, 3개야. 이게 작년에 국민대 문제 의도 취지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휘어질 수 있는 거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선 그런 거? 그런 의도가 대비되어서 잘 보이게 하는 내용은 뭐 이런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꽃 무늬들이 랜덤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에 의도적으로 흐트러져 있는 형태가 또렷하게 보이게 하는 의도의 대비로 보이고요. 이런 것도 랜덤으로 배열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여기에 반사가 됐다라는 거를 전달하기는 하지만 대비시키고 있어서 다른 측면이 보이는 거의 부분은 좀 덜 드러나는, 이런 것도 그런 부분은 인지하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아이들 제일 많이 틀렸던 게 거울은 거울인데 거울에 반사되는 각도나 이런 기본기적인 것들을 좀 많이 틀리는 것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제일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소재는 이렇게 구멍 나 있는 소재? 구멍 나 있는 거가 내부 공간을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가정하면은 아이들이 그 구멍 난 특성을 시각화하는 거, 알고 있는 거 말고요. 그림으로 드러내는 노력, 요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변별력이 있지 않을까. 그럼 시커멓게 그려놓으면은 그게 안에 비어있는 공간이거나 뚫려있다라는 시각 효과는 나오진 않으니까, 이렇게 뭐 우리가 프레임 구성할 때 특성들로 이렇게 앞뒤로 뭘 놔둔다든지 그 공간 안에 뭘 그린다든지 아니면 그림자를 활용해서 그 비어있는 거에 빛 그림자의 차이들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그 구멍 나 있는 소재의 특성들을 재미있게 시각화하는 요령. 그래서 뭐 저는 그런 골고루의 내용들이 서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이런 육면체에 대한 특성들을 잘 보여주는 것도 좋은 내용일 것 같고, 거울도 잘 드러내는 것도 좋은 내용일 것 같고, 좋은 그림은 정말 그 2개의 내용들이 잘 시너지 되어 있는 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가 반사가 되었는데 구멍이 여러 개 나 있는 것들이 반사된 상에 다시 구멍이 나오면서 그게 조형적으로 조절이 되어 있다든지 하는 거, 그런 거를 조금 상상을 하긴 했어요. 아니면 그림자의 동그라미와 조화로움을 만드는 그런 그림들 상상은 했는데 아이들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지금 이런 거 나빠 보이진 않는데 반사가 조금 아쉬운 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재미있긴 한데요. 바깥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이게 너무 이제 아무 그 내용 특성이 관계성이 좀 떨어지니까 생뚱맞. 이런 거는 제가 약간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가 뭐냐면은 얘네들을 확대하여서 공간으로 만드는 요령 같은 것들은 좋다라고 보는데 이게 정육면체니까 정육면체의 형태적 특성이 인지되는 선에서 크기를 만들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너무 클로즈업하고 일부만 드러나니까 이제 위험한 요소의 소지가 있지 않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구도라기보다는 소재들의 각각의 특성들이 잘 드러나는 내용들 그냥 그려놓고 거기다 새까맣게 그려놓거나 거기를 채도로 올려놓거나 반짝반짝하게 묘사를 해놓거나 그거보다는 이 소재들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으니 그거를 그 위치에 드러내려고 시도하는 거 그런 거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꽃무늬라고 했는데 그거를 일부 아이들은 단순화시켜서 그리더라고요. 무늬라는 말에 아마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사실 표현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다른 거 질문 있으신 분 얘기하세요. 양수쌤 의견 좀 얘기해 주세요. 저 꽃무늬를 그냥 그리면 안 되나요? 저게 제가 볼 때는 뭐 꽃을 그리던 꽃무늬를 그리던 상관은 없다고 보는데 그냥 그 꽃을 준 이유가 이 무늬를 이제 올려가지고 육면체 구조를 잘 전달하게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 만약에 생각한다면 저거를 꽃무늬로 그렸을 경우 과연 불이익을 받을까? 그런 것들은 그냥 요거 하나인 것 같아요. 뭔가 이제 표현에 초점을 둘 만한 건덕지를 더 올려주고 가는 거냐 아니면 그냥 아이가 자기 장점 드러내는 거? 사실적으로 그린다고 그게 더 정답에 가깝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답에 가깝다라기보다는 아이의 재능을 드러내는 거에 조금 더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꽃이.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이 무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단순화라고 해가지고 단순화 신나게 해놨어요. 벽지 만들어놨어요, 열심히. 군대 유형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더 늘어났다고 보거든요. 소재를 안 주고 조건만 주고 그 다음에 평소에 관찰력도 이제 보고 이 문제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제를 던져주지 않았나 준비를 해야. 꽃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한 번도 안 그려본 건 아니고 그냥 되게 라이트한 소재들을 던져줬다라고 교수들은 생각할 것 같긴 해요. 일산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저희 애들 이걸 보고 그 애들 다 그 해바라기 보고 저를 되게 오히려 더 아무런서 표현을 주었거든요. 왜 그걸 쓸데없이 보고 그린 그림을 왜 사실적으로 표현해서 더 니네 실력 뽀록나게 하느냐. 차라리 니네 그 냉장고나 이런 데 보면 그 꽃들 이쁘게 디자인된 것들 있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음악을 팔은 양각으로 주든 그래픽적 요소하고 거기 조명을 떼는 게 낫지. 왜 오히려 더 니네가 갖고 있는 실력 더 그대로 드러내고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 약간 이게 저게 자연스러운 것도 있지만 약간 또 그런 조명에 꽃무늬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팅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패턴적인 거를 조명만 있으면 그게 더 플러스 되지 않을까. 그쵸.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사실 표현을 보자고 낸 의도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무늬와 남반사되는 내용들이나 이런 거에 초점이 가 있는 거, 육면체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 이를테면은 형태가 두 면에 걸쳐져서 이렇게 꺾여 있게끔 배열을 해줘야지 육면체의 효과가 더 좋아지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 꽃 이렇게 가는 것들이 또 이제 불편한 진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령들 있죠. 그런 것들을 자꾸 지금 더 지도를 해야지 되는 거가 더 크지. 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이렇게 그리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이걸 사실 표현으로 그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문제를 보면은 조금 더 그 원론적인 문제 쪽에 초점이 많이 가긴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될 내용들의 포커스가 기본기에 더 가깝게 갔으니까 그건 맞는 말씀이시죠.
조형 단순화 기초적 건대에서의 단순화를 저는 가리키는 것보다 만약 꽃 문양이라면 꽃 문양이 거기서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조형을 더 가리키는 게 우선이 아닌가. 네. 그런 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 특징이 있습니다라는 건 다 인지를 해요. 근데 그게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시각화, 연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 자기가 생각한 거가 경쟁력 있게 전달되지 않는 거 그렇게 봐요 저는. 동그란 꽃보다 좀 길쭉한 꽃이 유리하겠네요. 네. 근데 꽃들이 대부분 동글동글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거면은 아예 그냥 탑뷰로 정형화된 형태를 만들고 사선각 같은 데서 형태가 변화되는 거를 차이를 유도를 하든가. 근데 입체적 각도의 꽃을 그려놓고 사선 각도의 내용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게 시각적으로 전달이 약하죠. 그러니까 그런 요령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단순화도요, 아이들이 만약에 탑뷰에 단순하다 그러면 옆면으로 봤을 때 사선 형태가 나오기는 쉬워요. 근데 그냥 아이들이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희한한 꽃의 시점 만들어 놓고 사선으로 또 매핑된 걸 그렸더니 별 차이 없어. 형태적 차이가 없어. 이런 거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한작 5점이 좀 아쉬운 게 그 조건에 정육면체 3개가 떠다니고 있다. 근데 대부분 2개, 1개 이렇게 떠다니고 있거든요. 3개가 떠다니고 있다는 게 일단은 첫 줄에 써 있고 그리고 같은 크기의 구멍이 개수가 다르게 있다. 그리고 같은 구멍의 크기처럼 보이는 그림 별로 없고 왼쪽이 훨씬 크잖아요. 오른쪽보다. 그리고 위에 것도 들여다보는 구멍이 너무 커서 비율감이 안 맞고 선생님들도 조건을 약간은 좀 이렇게 별 신경 쓰고 그리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떠다니고 있고 정육면체여야 되고. 지금 그 말씀 되게 중요하던데, 아이들이 이제 어긴 아이들을 질문을 되려 해보니까 너 이거 왜 어겼어? 읽긴 읽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리려고 하거나 뭘 하려고 했더니 힘들어서 그냥 어겼대요. 그거 교육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첫 번째 문장 거기 애들 재현장 했을 때 가장 이제 저렇게 확대하거나 구멍으로 들여다보는 아이들 그림이 꽤 있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좀 다른 관점이나 시각에 대한 어떤 문제를 몇 번 풀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떠다니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 조건이 보여지는 그 글의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는 빛이, 색이 그냥 떠 있는 모습을 그렸으면 오히려 좀 이렇게 상당히 좀 객관적인 그림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냥 쉽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연출, 확대, 어떤 물체 간의 어떤 저기서 어떤 조형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너무 계산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산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것처럼 구성에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만약에 그냥 퉁퉁퉁 떠나는 게 더 낫다는 거잖아요. 그 모든 조건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시점, 그게 저렇게 확대해가지고 구멍 크기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오해를 불러일으켰어. 네, 그냥 구멍 뚫린 거 그냥 잘 보여 그렸으면 오히려 떠 있는 거 그냥 3개 그냥 크기 뭐 약간 차이 주든지 그냥 그렇게 카메라에 안 잘리게 그냥 앞면 딱 3개를 딱 던져놓고 그림자만 이렇게 위에 딱 바닥에 딱 그려놓는 어떤 그런 모습? 일단 떠 있으려면 그림자 그려야 되는데. 그림자가 3개 이렇게 딱 그 정도 선에서의 어떤 그냥 되게 그 글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그림. 저는 그런 그림을 좀 그리는 게 맞지 않을까. 오히려 저 연결 저 문제 있나요? 저것도 마찬가지죠. 파이프 연결. 파이프 저 공간 받는 거고. 네, 저 파이프. 예. 저것도 그냥 순수하게 연결된 어떤 조형적인 해석만 했어도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정육면체 그나마 이제 교수가 그리는 부담 줄여주려고 정육면체 준 거잖아요. 부담 주려고. 5부, 6부는 정육면체만 잘 그려도 성공할 것 같은데 5부, 6부. 5부, 6부가 다 정육면체 그리는 거잖아요.
많은 그림이 다 제껴질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조건을 잘 읽어야 돼. 네, 아무튼 석관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예.